네, 안녕하세요. 우리 마스터 종합반 두 번째 제2기 마스터 종합반에서 뵙게 된 서방기도사 홍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그 마스터 1기로 이제 마스터 종합반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새롭게 교재가 이제 출간이 되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교재인데요. 새롭게 이제 교재가 나오면서 또 마스터 종합반 강의도 이제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에 맞춰서 우리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2시간 동안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뭐 마스터 종합반 이제 수강을 하셨던 분도 있을 거고요. 새롭게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텐데 잘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 마스터 종합반으로 이론 공부를 시작한다는 게 소방기술사 공부의 첫걸음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마스터 종합반 OT 시간 중에서 소방기술사 시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방기술사 시험은요, 우리 이 시험이 1차 시험이 이제 논술식 필기 시험이고요. 2차가 이제 면접 시험이죠. 그죠? 그래서 1차 시험이 논술식 필기 시험인데 이게 가장 좀 어려운 관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만 넘어서면 사실 그 이후에 면접은 뭐 여러 번의 이제 기회가 있고 또 필기 시험을 통과할 정도의 실력을 갖추면 충분히 면접 시험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험은 이제 1년에 3번씩 있는데 저기 제가 이제 시간표를 이렇게 제시를 해놨어요. 아침 8시 30분까지 이제 입시를 해서 주의사항 같은 거를 이제 들으면서 9시까지 이제 대기를 하셔야 되고 9시부터 이제 시험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각 교시별로 이렇게 이제 100분씩 시험을 4개 교시를 이제 치르게 돼요. 그래서 4개 교시를 이제 치르게 되고 1교시는 13문제 중에 10문제를 푸는 교시예요. 그래서 100분 동안 10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산술적으로 한 문제당 10분 이하가 되겠죠. 뭐 수험 번호 쓰고 뭐 이 성명 쓰는 거, 그다음에 이제 뭐 문제 읽는 거 이런 거를 감안하면 한 문제당 한 9분 정도 9분 조금 넘게 마다 이제 선택을 해서 풀면 된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 3, 4교시는 동일하게 6문제 중에서 4문제를 내가 선택을 해서 푸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산술적으로 보면 25분씩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약간의 시간, 검토하는 시간, 뭐 이런 걸 감안하면 한 23분에서 24분 정도 마다 한 문제씩 이제 풀어나가면 충분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휴식 시간이 중간중간에 20분씩 있고요. 그리고 입실 시간까지 이제 점심시간에 50분 동안이지만 시험 시작은 40분부터잖아요. 그래서 또 60분간의 또 점심시간에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들 동안 화장실도 다녀오셔야 되고 뭐 이러지만 보통 시험 보면은 1교시에 나왔던 단원들 또는 그런 유형들이 2, 3, 4교시에도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암기 문제가 많이 나왔다면 법령 암기 같은 게 많이 나왔다면 2, 3, 4교시에도 그런 게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고요. 좀 이론 설명 위주로 원리적인 설명 위주로 많이 나왔다 그러면 또 그게 2, 3, 4교시에 많이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교시 시험이 끝나고 휴식 시간이 있고 점심시간이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점심시간에는 도시락을 좀 싸오셔서 도시락을 빨리 드시고 휴식 시간과 점심시간에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미리 2, 3, 4교시 공부까지 좀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이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미리 시간이 안 됐는데 내고 나가지 마시고 계속 열심히 시험에 응시를 하셔서 끝까지 이제 검토하고 최대한 내 답안이 좀 우수해질 수 있게 조금씩 이제 검토해서 수정하고 뭐 이런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1차 시험의 합격 기준이에요. 점수 나오면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이제 제가 여기다 이제 소개를 해놨는데 총점이 1200점 만점입니다. 각 교시가 300점 만점씩이에요. 그러니까 3명이 100점 만점으로 채점을 해서 그래서 이제 300점 만점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그 300점 만점 각 교시별로 해서 4개 교시여서 1200점 만점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평균 60점. 그래서 총점으로 720점 이상이면 합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교시별로
뭐 기사 시험 같은 데 있는 그런 과락은 없어요. 그래서 뭐 1교시 점수가 뭐 40점, 뭐 30점 이렇게 나왔다고 해도 다른 교시에서 점수를 커버하게 되면 60점 이상이 되면 평균만 넘기게 되면 이제 합격을 하게 되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리고 답안을 작성할 때는요, 뭐 1교시는 1번부터 13번, 2, 3, 4교시는 1번부터 6번 이렇게 있지만 그 문제 순서에 상관없이 내가 무작위로 잘 쓸 수 있는 문제부터 순서대로 이제 아무렇게나 이제 뭐 5번부터 쓰고 3번 쓰고 2번 쓰고 이래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답안지에 쓰는 문제 번호랑 시험지에 있는 문제 번호랑은 같아야 되고요. 그 답안 작성 분량을 여기 써놨는데 제가 이제 1교시 10점짜리 문제는 10개를 써야 되잖아요. 그때는 보통 이제 기술사 답안지 기준으로 한 페이지 정도 쓰는데 8, 9분 정도 소요를 해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실제로 써보면요, 기술사 답안지는 22줄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서에 쓰는 양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양을 쓰는 게 아니라 더 적은 양을 이제 쓰게 돼요. 줄 간격이 넓어서. 그리고 2교시, 3교시, 4교시는 25점인데 2페이지에서 3페이지. 그러니까 평균 한 2페이지 반 정도 쓰는데 한 20분에서 24분 정도 소요하면서 쓰시고 약간 시간이 남으면 그때는 내용을 이제 내가 쓴 거를 좀 검토하다 보면 너무 정신없이 쓰다 보니까 좀 말이 안 되게 쓴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체크해서 수정을 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 면접 시험인데요. 2차 면접 시험은 대면 면접 시험이에요. 코로나 때는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면접을 봤었지만 코로나 상황이 좀 완화가 되면 다시 이제 대면 면접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보통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하냐면 이렇게 테이블이 있어요. 테이블에 3명의 면접관분이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문을 열고 피면접자 우리가 되겠죠. 이제 1차 합격한 우리가 여기 이제 인사를 하고 앉게 돼요. 그러면 이제 한 분씩 묻고 뭐 이러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압박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시간은 한 10분에서 30분 정도 상황에 따라 이제 다르게 이제 시간이 정해져서 진행이 됩니다. 근데 면접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뭘 평가를 하느냐는 거죠. 많은 분들이 소방 실무가 없으신 분들이 이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실무가 없는데 제가 1차 합격하고 2차를 넘어갈 수 있을까요? 이러시는데 실무는 그렇게 물론 이제 이러면 유리한 면은 있어요. 그렇지만 실무가 없다고 해서 불리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 면접에서 주로 물어보는 건요. 이건 이론 지식이에요. 소방 전문 지식을 이분이 얼마나 알고 있느냐, 잘 알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당신 어떤 일 했어요?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지만 그건 비중이 높지 않고요. 주로 이론적으로 이건 어떻게 됩니까? 설명해 보세요. 이거 설명해 보세요.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1차 때 충실하게 공부해서 합격한 사람들을 2차에서도 합격시키려는 거예요. 우연히 찍어놓은 문제에서 많이 맞춰가지고 1차를 통과했는데 실력이 부족해. 그런 분들을 걸러내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방 실무는 이제 우리가 면접 보기 전에 경력카드라는 걸 써요. 경력카드라는 걸 쓰는데 이 경력카드에 올바르게 기재를 했는지 그리고 또 실제로 그 업무를 해봤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경력카드를 작성하는 거는 우리 마스터 과정을 수강하신 분들 누구나 제가 1차 합격하시면 누구나 무료로 제가 경력카드에 대해서 쓰시면 여러 번 첨삭으로 수정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경력카드에 대해서 그리고 실무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게 경력카드를 알차게 제가 쓰도록 잘 지도를 해드리니까 그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이제 품위나 자질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제 자기개발 계획도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질이나 인성 같은 것도 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1차 합격하게 되면 2년 동안 1년에 3번씩 총 6번 이제 면접을 응시할 수 있고요. 대부분 합격하시는 분들이 2번에서 한 4번 사이, 요 사이에 이제 합격을 하시게 됩니다. 좀 운이 좀 따르거나 또는 실무 경험이 아주 많으신 분은 첫 번째 이제 합격하는 경우도 있고요. 간혹 이제 6번까지에서도 합격을 못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저랑 상의를 하세요. 상의를 하시면 충분히 이걸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1차 공부에 충실히 이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소방기술사 시험 범위인데 시험 범위는 이게 그 산업인력공단의 큐넷에 보면 매 한 3, 4년마다 한 번씩 이 시험 범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올립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거 다 우리 마스터 종합반에서 이 범위는 다 배우게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궁금하실 텐데 소방기술사 시험 공부에 얼마나 공부해야 되나요? 이거를 이제 많이 물어보세요. 내가 가보지 않은 불확실한 길이잖아요. 그래서 이 불확실이라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와 또 얼마나 공부해야 될지 이게 제일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준비를 했어요. 1차 시험은 평균 합격까지 평균 한 3년 정도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상 걸리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마스터 종합반 한 번 듣고 다 내가 이거 내용을 알아서 합격하시는 분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뭐 빠르게 합격하신 분들은 뭐 6개월 미만에서도 합격하신 분들이 있고요. 길게 보면 10년 이상 공부해서 합격하신 분도 있어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른데 아무래도 내가 공부하는 효율성 그리고 공부의 집중력 이런 능동적인 자세로 공부했느냐 뭐 이런 것들이 기간을 좌우한다고 보시면 돼요. 시간보다 능률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시간도 일정 이상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시를 하는 게 우리가 지금 마스터 종합반을 수강하게 되는데 뭐 처음 들으시는 분들, 시작 단계이신 분도 마찬가지고 또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 이론 수업을 제가 권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수강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마스터 종합반을 수강하는 기간 동안 1000시간 정도 이상을 투자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이 이제 한 200여 강이 넘잖아요. 그 강의들을 수강하는데 한 250시간 정도 투자를 하고요. 그러면 이거 한 번씩 듣는 거예요. 거의 한 번씩 듣는다고 보셔야 돼요. 한 번씩 수강을 하면서 집중해서 효율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이거 제가 여유 있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반복 수강 하시도록 3배수로 이렇게 해놨지만 3배의 시간을 수강하실 수 있게 했지만 이거 3번 듣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본전 뽑자 이거 마스터 종합반 들은 거 본전 뽑자 생각하시는데 본전 뽑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합격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거 3번 듣고 나 몰래 4번 듣고 뭐 이런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이고 그러면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합격하기 위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일단 수강을 250시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업을 들으면 제가 논리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드립니다. 아주 상세하게. 그거를 가지고 이 내용, 이론에 대한 논리 구조를 이해하는 거예요. 논리 구조를. 논리 구조를 이렇게 구성이 되는 논리 구조로 되어 있구나. 그래서 답안의 구성, 내용의 이론의 전개가 이런 식으로 나아가게 되는구나라는 거를 파악을 하시면 돼요. 제가 이걸 파악을 쉽게 하게 해드리려고 일일이 다 판서를 하면서 설명을 하나하나 드리는 거니까 그걸 파악을 하셔야 돼요. 복습하면서. 그리고 그때 이제 키워드들도 주요한 키워드들도 파악을 해서 본인 스스로가 추출해 나가야 돼요. 이거를. 그 과정이 다 공부입니다. 이 논술식 시험에서는 이런 논리 구조와 키워드를 스스로 파악하는 게 핵심적인 공부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고요. 서브노트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필요한 부분 서브노트 만드는데 250시간. 그리고 약간의 암기와 암기장을 만드는데 250시간 정도 투자를 해서 1000시간의 공부를 하자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사실 외운 기간은 없어요. 이때 이 1000시간 동안 내용을 이해하고 논리 구조를 파악했지 암기는 없었잖아요. 암기는 이제 심화반 단계와 실전반 단계부터 하신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때 이제 심화반 수강을 여러 번 해야 돼요. 한 번만 하고 마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심화반은 계속 실력이 늘어서 내가 이 이론을 총정리하는 과정들을 확실하게 알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수강을 하셔야 되는데 매 수강하실 때마다 한 500시간씩 투자하면서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는 이론의 압축 저장 머릿속에 넣는 겁니다. 압축 저장하고 이 압축된 거를 풀어쓰기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서 점점 향상시켜 나가야 돼요. 보통 이 3년 이상의 수험 기간 동안에 학원을 이제 수강하게 되는 거는 최소 한 5개 이상을 듣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마스터 과정은 동일한 교재로 되어 있어요. 다른 학원들은 기본반 들을 때 또는 정규반 들을 때 그리고 심화반 들을 때 연구반 들을 때 교재가 다 달라요. 그러면 이 논리 구조가 계속 흐트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마스터 과정으로 확실하게 논리 구조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시고 제가 단원 분석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학원들은 보통 이 직강을 들을 때는 이론을 충분히 소화한 다음에 모의고사 시험을 이 심화반으로 좀 부족하다 할 때 그때 이제 보완 개념으로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 번 듣고 이게 다 소화가 될 거다라고 너무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고 꾸준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 딱 듣고 실력이 확 안 는다고 당황하실 건 없습니다. 2차는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전에. 그래서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빠르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방기술사 시험은 어떠냐, 수준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다른 많은 기술사 시험들이 있어요. 이거보다 어렵냐? 또 뭐 기술고시 있죠. 고시보다 어렵냐? 쉽냐? 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뭐의 차이가 있냐면 문제 자체의 난이도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 문제는 어차피 거의 기본 문제들 안에서 좀 어려운 문제도 섞여 있지만 내가 선택해야 될 문제들 있죠. 교시별로. 그 수준 범위 안에서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물론 안 배우는 것도 많이 있죠. 그런데 어쨌든 그 난이도보다는요. 합격을 위해서 필요한 답안 수준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타기술사보다는 조금 더 잘 써야 돼요. 서방기술사는. 근데 기술고시만큼 완벽한 답안은 아니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좀 머릿속에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알차게, 요렇게 여기서 이제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알차게, 요거처럼 완벽하진 않아도 좀 내가 논리 구조와 키워드 위주로 잘 맞춰서 기술에 나가면 되겠구나. 그 정도 목표로 공부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기술사 공부의 이제 시작 단계예요. 이제 뭘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사실 모든 시험은 기출문제 분석이 우선이에요. 기출문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하다 보면 출제의 경향도 파악할 수가 있고요. 단원별로 이걸 분석하다 보면 그리고 출제가 어떤 흐름으로 지금 유행하는 게 뭔지 어떤 흐름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지 단원 안에서 어떤 이론이 있어도 어느 부분이 요즘엔 집중적으로 출제되고 있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이 여러 개 뭐 반복되는 문제들을 보면 공통된 논리 구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논리 구조나 키워드들도 분석하면서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은 책에 있는 것만 보잖아요. 근데 기출 분석을 하게 되면 남들이 안 하는 이런 것들도 공부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도 공부할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교재들이 없지만 남들이 안 하는 거. 그렇지만 몇 년마다 한 번씩 출제되는 것들 내가 캐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출 분석이 중요한데 기출 분석은 하면서 뭘 볼 수가 있냐면 출제 빈도를 파악하면요. 어느 문제가 중요한지 어떤 문제가 조금 간헐적으로 나오는지 이런 내용은 별로 안 중요한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소방기술사 교재들을 보면 쓸데없는 내용도 많아요. 그런 거 제낄 수가 있다는 거죠. 뭐 너무 속된 말 같은데 예, 좀 그런 거 배제하고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 내가 좀 에너지를 투자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출제 유형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답안을 쓰기 위해 알아야 할 게 뭔지 안다는 거죠. 이게 뭐 교재들이 다 그래요. 뭐 어떤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론을 전개해 나가려면 먼저 1번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돼. 2번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돼. 3번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돼. 이렇게 이제 나가요.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4번까지 있다고 치죠. 이런 전개가 있다면 이 중에서요. 사실 시험에 나오는 건 요거랑 요것만 물어봐 주로. 근데 왜 교재들엔 이런 게 써 있냐?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게 당연히 좀 있어야 되는 내용이어서 같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출제할 때 이거에 대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요것과 요거를 설명하시고 이렇게 자주 나온다면
이거는 내가 내용을 전개하는데 이해하는데 필요한 어떤 도구였을 뿐이고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출 분석을 하게 되면 그런 것도 알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답안의 구성 방법들이 머릿속에 보이게 됩니다. 아, 문제의 유형들이 이런 게 있구나. 문제 그럼 그 이 유형에는 이런 내용 위주로 써야 되겠 이런 내용과 이런 내용 이런 내용으로 구성을 해서 내가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실전에서 쓰기 위한 논리 구조를 파악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2기 마스터 종합반에서는 매 단원 분석마다 제가 이런 기출 분석을 100회부터 이후에 최신 문제까지 쭉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또 이거와 관련돼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또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계속 꾸준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만 빠르게 듣지 마시고 그 내용들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출 분석을 하게 되면요, 이걸 가지고 교재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 기출 문제들이 대부분 나와 있는 교재가 무엇인지를 보고 강의가 무엇인지를 보면 그거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남들이 엄청 요즘에는 기술사 강의들도 엄청나게 광고를 해서 이 조금 복잡한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떤 강의가 실제로 나한테 맞는지 파악하기가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뭐 속된 말로 뭐 그 커뮤니티에는 댓글 알바까지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실 좀 선택을 하는데 조금 혼란을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돼요. 이런 기출 문제들이 나와 있는 교재가 다 나와 있냐? 많이 나와 있냐? 대부분. 강의에선 그런 걸 다 가르쳐 주고 있느냐? 그게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좀 혼란스럽게 한다는 거죠. 뭐 127회 시험에 1교시 1번 문제 이거 무슨 책 적중, 무슨 책 적중 이러는데 적중된다 막상 찾아보면 없어요. 그리고 문제 제목은 비슷해. 근데 교재에 나와 있던 건 이거랑 이거야. 2번과 4번 물어봤는데 여기에 뭐와 관련하여 한 요거는 똑같아. 근데 요 내용만 있어. 2번과 4번은 없어. 이러면 이거는 적중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야 되겠고요. 또 문제는 그게 있어. 2번에 내용이 있는데 내용이 틀렸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답안 내용이 그럼 나는 틀린 내용으로 공부하게 돼요. 그러면 계속해서 애를 먹이고 나는 나름대로 잘 썼는데 점수는 안 나와요. 그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니까 그런 것들도 좀 고려사항이 돼야 됩니다. 자, 1차 시험을 볼 때 이제 문제를 선정하는 방법인데요. 문제를 선정하는 순위가 있어요. 무작위로 쓰잖아요. 자신 있게 잘 쓸 수 있는 문제부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는 문제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서 순서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특화된 문제부터 쓴다. 특화된 건 뭐냐? 처음 출제된 문제예요. 또는 최근 이슈예요. 이런 것들은 근데 내가 이걸 약간 준비해 놨어. 약간만이라도. 그러면 이걸 먼저 씁니다. 이런 경우 있어요. 이 최근 이슈인데 처음 출제된 거야. 그래서 얘가 3가지를 물어봤어요. 근데 내가 이 중에 2가지만 알아. 1가지는 몰라. 그럼 이거 3분의 2밖에 모르니까 선택 안 해야 되겠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많이 맨날 자주 나오던 그 내용들 꼼꼼하게 쓴 것보다 이거 2가지 아는 것만으로도 이게 점수가 더 높게 나와요. 왜? 남들은 이거 2가지도 모르고 1가지 알거나 아예 모르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것만으로도 점수가 나오니까 꼭 이걸 먼저 선택해야 돼요. 그 다음에 법령 기준들이 있어요. 이걸 내가 숙지하고 있다면 그걸 푸는 거예요. 예. 이거는 왜냐하면은 법령을 다 알고 있으면 사실 점수를 깎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계산 유도 문제를 내가 풀 수 있다면 이것도 역시 만점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내용 또는 모호하게 좀 아는 내용들로 후순위에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답이 많이 나오는 빈출 문제들이 뒤로 밀리고 이런 자신 있는 문제부터 풀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요구한 개수가 4개인데 내가 3개만 알아. 그래서 3개만 쓰고 나올 거야. 그냥. 그러면 안 돼요. 지어내세요. 나머지 1개를 그나마 좀 지어낼 만한 내용. 일반적인 거 있어요. 뭐 구체적으로 뭐 계산하라 그런 건 사실 지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뭐 일반적인 내용을 물어본 것들이 있어요. 그런 유형들을 선택을 해서 최대한 내가 자세하게 설명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좀 지어내면 점수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필요한 개수를 반드시 채우셔야 된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를 선정할 때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6개 나왔는데 5개 아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4개만 골라야 되는데 그 4개를 어떻게 고를 거냐 이거예요. 근데 아는 줄 알았는데 그거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문제를 고를 때는 몇 번 정독을 해야 돼요. 문제를 정독하고 나서 비슷하다고 해서 동일한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포괄적으로 물어보는 문제일지 또는 그 포괄적인 내용 중에 특화된 몇몇 가지만 물어보고 있는지 그것들을 정독해서 그거를 판단하고 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시를 갖고 왔는데 여기 2개가 있습니다. 이 유해 화학 물질의 물질 안전 보건 자료.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여기만 읽어요. 여기만. 똑같은 문제네. 저번에 나왔던 이거랑 이 문제 똑같은 문제네. 이런다는 거죠. 근데 물어본 게 달라요. MSDS에 얘는 구성 항목과 작성 시 확인상에 작성할 때 뭘 확인해야 되냐 이거죠. 얘는 작성을 해야 되는 애와 작성 항목이에요. 작성 항목은 구성 항목이랑 같을 수 있지만 대상과 작성 시의 확인사항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내 마음대로 그냥 책에 나와 있는 거랑 똑같은 순서로 쓴다는 거죠. 그러면 점수 안 나온다. 그래서 문제에 요구하는 걸 잘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준비를 안 했었어도요. 지어내야 돼요. 이거 작성 시 확인사항 해놓고 작성 시에 그냥 상식적으로 뭘 확인해야 될까. 법 확인해야 되고 뭐 작성 방법에 대해서 봐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 밑에 있는 문제는요.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TAB 나왔네? 그러고는 그냥 TAB는 재현에서 많이 하거든요. 재현 설비에서. 그냥 그래서 재현 설비로 막 씁니다. 적용 대상 재현 설비. 절차 뭐 이래. 뭐 이런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 소방 설비에서 적용하고 있는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또 재현 설비 중심으로 2번은 쓰래요. 그 얘기는 이 내용과 이 내용은 다른 데서도 하는 것들을 쓰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뉘앙스가 보여야 된다는 거죠. 정독하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읽어야 된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술사 답안지 작성법에 대해 얘기를 드릴 텐데 먼저 첫 표지예요. 표지에 나온 내용인데요.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과 부정행위 처리 규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을 한번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 다 읽어보셔야 돼요. 꼼꼼하게 이거 읽어보셔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뭐 본인이 시험 문제지가 응시 종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돼요. 요즘에 좀 산업인력공단이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래서 꼭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본인의 책임이다 이럽니다. 그리고 답안지도 매수가 맞는지 확인하라고 돼 있으니까 꼭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작성은 다 검정색 필기구만 쓸 수 있어요. 옛날엔 뭐 청색도 쓸 수 있고 이랬는데 지금은 검정색만 쓸 수 있고요. 답안을 수정할 때는 2줄을 긋고 다시 기재하거나 수정 테이프도 지금 현재로서는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정할 때 여기 이제 요 유의사항을 주의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지우고 주의사항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아니면 여기다가 수정 테이프를 붙이는 거죠. 여기다 수정 테이프를 쫙 한 다음에 그 위에다 써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특수한 표시를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특수한 표시를 해서 암시하게 하면 안 되고요. 자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템플릿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문제와 순서에 상관없이 쓸 수 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순서에 상관없이 쓸 수 있지만 주어진 문제 번호와 문제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5번부터 풀 거면 내가 답안지에 쓴 첫 번째 답이 1번, 첫 번째 썼다고 1번이 아니에요. 문제지에 나와 있는 번호랑 일치해서 5번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 5번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요약해서 너무 길면 요약하고 그렇게 너무 길지 않다면 그냥 그 원문 그대로 이렇게 문제를 쓴 다음에 기술을 해나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구한 문제수보다 많이 쓸 필요 없다. 그러면 어차피 채점 안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덩어리로 틀려서 고칠 때는 X 표시를 거기 부분에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답안이 작성이 문제마다 끝날 때마다 그 부분에 끝이라고 쓰고요. 교시에 있는 문제들을 다 썼어요. 그 다음에는 이하 빈칸이라고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규정에 맞춰서 해야 돼요. 이하 빈칸인데 또 이하 여백 뭐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막 쓴 다음에 영수증도 아닌데 이런 표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여기 특수한 표시하면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시 절대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부정행위 처리 규정은 읽어보시면 되겠고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습지가 있고요. 여기에는 뭐 어떤 내용을 써도 상관없지만 채점에 안 들어가고 여기에다가 이제 쓰는 거예요. 이거 14페이지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 그래갖고 이게 22줄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간격이 넓다라는 거예요. 간격이 넓으니까 좀 큼직큼직하게 좀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여기 답안 작성 예시를 하나 갖고 왔는데 이렇게 해놨어요. 문제 9번 해놓고, 그죠? 문제를 이렇게 약간 요약해서 썼어요. 그 다음에 이 답이라는 거는요, 안 써도 돼요. 써도 되고 안 써도 그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쓸 때 보세요. 여기 1 해갖고 요 칸에다가 썼죠. 요 칸에다가. 요 칸에다 쓰고 바로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2 해놓고 바로 여기다 쓰고 있고요. 여기에 1번에 요렇게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 동그라미 1번으로 이렇게 썼지만 요즘에는 또 이렇게 중괄호, 이중괄호로도 쓰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큰 제목 이렇게 2개 쓰고요. 2개, 3개 이렇게 가고 거기에 이제 하나짜리 괄호, 그 다음에 2괄호짜리 그 안에 또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쓰는데 항상 문서 쓸 때는 여기에 요게 맞는 거고요. 여기에 요게 맞춰지는 거예요. 요거까지. 그죠? 이렇게 맞춰지는 거고 요게 여기에 또 맞춰지는 거예요. 이게 문서 작성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쓰셔야 되겠고요. 간혹 이렇게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1, 여기다가 이제 1 해놓고는 여기다가 개요를 써. 그리고 여기도 1, 여기 또 여기서 모든 소화 약제는 뭐 이러면서 쭉 쓴다고. 이렇게 띄어 쓰지 마세요. 어떻게 써야 된다 그랬죠? 여기 1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바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1 이렇게. 그래서 이 네모칸이 이렇게 있는 부분에 여기에는 한 글자가 들어가게 이제 의도적으로 씁니다. 이렇게. 그죠? 여기 제가 한 글자 들어가게 하려고 하죠. 그죠? 뭐 조금 작게 써가지고 좀 들어가기도 했지만 그렇게 이제 써나가시면 돼요. 만약 나중에 이제 심화반 할 때 제가 일일이 이런 거 다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학습 전략을 여기 이제 써놨어요. 틀린 거 쓰지 말자 이랬는데 뭐 이거는 맞는 내용만 써야 된다는 거예요. 뭐 너무 억지로 이제 틀린 내용을 쓰지 말자는 거고요. 공부의 전략 이게 중요한 말인데 머릿속에다가 다 집어넣을 수는 없어. 그대로 책 그대로 압축해서 저장을 해야 돼. 머릿속에. 그래 놓고 그 압축된 거를 풀어서 압축 풀기를 해야 돼요. 시험장에서. 그러니까 그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의 단계는 학습인데 학과 습이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학이 30%밖에 안 되고 습이 70%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먼저 학의 첫 번째는 이론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이제 수강도 있고 수강하고 나서 내가 이해하고 논리구조 파악하고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론의 습득 과정에서는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일단 이론이 틀리면 안 돼. 정확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정리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그래야지 이게 그 체계적인 이 스토리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논리구조에 맞춰서 주르륵 이렇게 풀어져서 나와야 되는데 처음에 막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알게 되면 사실 다시 뽑아내기가 어려워지니까 체계적으로 돼야 되겠고 또 포괄성이 필요하다. 범위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전 범위에서 다양하게 출제되고요. 어떤 때는 어느 단원에 많이 나오고 어떤 때는 또 다른 단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부분 포기하는 단원이 있으면 안 돼요. 포기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단원들마다 공부를 충실히 해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수강을 한 다음에 필기한 노트를 책을 보면서 추가로 정리하고 그러고 나서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면서 논리구조를 파악한다라는 거예요. 그 논리구조가 파악이 되고 나면요. 이 문제 유형에 따라서 답안에 형식과 체계가 있어요. 그 형식과 체계에 맞춰서 내가 이제 정리를 하는데 이 서브노트로 만들게 되죠. 이 서브노트는요. 책을 베끼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강의 노트 그대로도 아니에요. 강의 노트는 사실 제 스타일이고 여러분 스타일로 만드는데 본인 스타일대로 이제 정리를 하는데 어떤 거냐? 이거는 모든 내가 이거 시험에서 이 풀어 쓰려고 하는 그 전체적인 대본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본이 아니고 요 대본에 물 흘러가는 흐름을 보여주는 어떤 뭐 컨셉을 잡아주는 뭐 이 전체적인 콘티 뭐 이런 걸로 보시면 돼요. 콘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쓰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책의 복사 버전도 안 되고 강의 노트의 복사 버전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단원 개요 시간에, 단원 분석 시간에 제가 여러 번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럴 때 이 논리 구조를 압축해서 서브 노트를 만드는 거다라는 거예요. 논리 구조를 파악하고 그걸 압축해서 서브 노트를 만들어 놓게 되고요. 왜 이걸 압축하느냐? 외워야 되니까. 머릿속에 저장해야 되니까. 그때 압축이 되어 있어야지 이거를 자주 여러 번 반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해서 계속 외워야 돼요. 한두 번 외워갖고는 잘 안 외워집니다. 누구나 기억 안 나요. 여러 번 계속 반복을 해야 되겠고요. 압축이 어려운 수치나 뭐 또는 항목들 이런 거 있으면 두문법 같은 거 만들고 또 공식 같은 거 따로 정리를 해서 이런 것들로 암기장을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런 것까지가 이제 공부의 과정이고요. 그러고 나서 머릿속에 넣었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넣는단 말이에요. 넣고 나면 내가 답안으로 쓰기 위한 풀어내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풀어쓰기를 해야 되는데 많이 연습할수록 내용이 풍부해지고 논리적으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내용의 풍부함과 논리성을 갖출 수 있게 정리도 되어 있어야 되겠고, 그 전에 그렇게 이해하고 정리되어 있어야 되겠고, 배워놨어야 되겠고, 외울 때도 그렇게 외워두고, 풀어낼 때도 그렇게 풀어내야 되는 거죠. 들어간 대로 나오지, 들어간 거는 조금 수준이 낮은데 훌륭한 내용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어넣을 때 충실하게 하고, 또 집어넣은 걸 풀어낼 때도 최대한 잘 풀어낼 수 있게 연습을 계속 하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쓰기라는 건요, 답안 작성하는 연습이에요. 그래서 평가시험으로 마스터 심화반의 평가시험을 통해서 여러 번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 저장된 걸 풀어쓰는 연습이고요. 또 내가 일부는 글짓기 하는 거예요. 사실 기술사 시험은 글짓기 부분은 많지 않아요. 사실 논리 구조에 맞춰서 내가 숙지하고 있는 거 그대로 그 패턴대로 꺼내내놓는 건데, 글짓기 할 부분은 이제 결론이나 설명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심화반 같은 거 수업을 해보고 그러면 합격 수준의 분들과 합격이 좀 아직 거리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차이가 이런 부분의 차이예요. 이런 부분에 글짓기를 많이 안 해보셔서 잘 못 써요. 이건 연습해야지 늡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이러한 인풋 과정과 요 풀어쓰기만이 이제 아웃풋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까지 암기하는 이 요구 과정과 그 다음 풀어쓰기의 과정은 나눠서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많은 이제 수험 지침서에들 나와 있어요. 근데 뭐 나눠서 한다는 게 뭐 6개월간은 인풋만 하고 아웃풋만 6개월 동안 하냐, 이건 아니고 시간 공부할 때 이제 간격을 나눠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 더닝크루거 이펙트를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이제 그래프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게 얼마나 어떤 내용에 대해서 능숙해지느냐 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문가가 되는 과정의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나의 자신감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자신감. 컨피던스가 있죠. 어떻게 되냐면 공부 시작하면요, 갑자기 자신감 확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누구나 그래. 그래갖고 이거 요즘에 요즘 말로 근자감이라고 그러잖아. 근거 없는 자신감. 좀 지난 말이죠. 요즘 말은 아닌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오만해지고 막 금방 합격할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더 알게 되면 내가 아는 게 너무 적구나 그러면서 이 절망의 골짜기에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많이들 그런 얘기해요. 저는 머리가 나빠서 안 되나 봐요. 그러면서 막 그러기도 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또 강의하는 저를 또 원망하는 분도 있어. 이러지 마시고 누구나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니까 절망이 있을 수밖에 없다. 누구나 겪는 과정이니까 이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때 굉장히 부정적으로 변하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깨우쳐가는 슬롭이야, 고개야, 언덕이야, 고난의 언덕이 된다는 거죠. 차근차근 천천히 올라갑니다. 천천히 올라가서 어느 순간이 오르면 이제 능숙한 수준의 평안한 게 쭉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걸 배우든 이런 과정을 다 겪는다는 게 더닝크루거 이펙트인데요. 그래서 자만심을 갖지 마세요. 자만심을 가지시면 안 되겠고 초반에 너무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이 시험이 쉬운 시험이 아닙니다. 종합반 한번 쭉 이러면서 턱 깨고 앉아서 수강한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객관식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결국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또 너무 이제
좌절하지 말아야죠. 이게 더 중요하죠. 긴 기간 동안 절망과 고난의 늪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자신감을 가지려면요, 이 불확실성을 지워야 되겠죠. 내가 언제쯤 합격할 수 있을까? 이 불확실성 때문에 사실 굉장히 괴로워지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이러니까 괴롭다 이러는데, 제가 그래서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 단계가 있어요. 공부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단계에 충실하게 해나가다 보면 결국 합격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그 단계를 충실하게 해나가면, 전제가. 근데 빨리 하려고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요, 조바심을 내서 하면, 조급함을 가지고 조바심이 가지고 막 대충 막 진도에 연연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이게 계속 그 부족한 상태로 공부가 되니까, 이게 충실하지 않다 보니까 1단계부터 예를 들어 5단계까지 있다면 1단계가 부실하니까 한 4단계쯤 왔을 때 1단계가 부실함을 알아요. 그래서 다시 1단계로 가진 못하겠고 뭐 이러면서 괴로워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계별로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은 합격을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단계를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확신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꾸준해야 돼요. 절망의 골짜기에 빠져가지고 술 마시고 막 포기했다가 다시 하고 이러지 마시고 꾸준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좀 하세요. 이게 내가 새로운 걸 알아가는 재미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재미를 좀 안 생기더라도 억지로 만들어서 재미있구나 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잘 음미해 보십시오. 자, 학습 방법은 기존 그 종합반 OT가 이제 유튜브 채널에 있는데, 거기에서 한번 보시면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또 그것도 한번 보십시오. 유튜브 채널에 있는 거 몇 번 보세요. 다이아몬드 방식이 이게 원래 공부하는 절차예요. 이게 표준적으로 나와 있는 절차에서 무의 상태에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이론을 습득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론을 습득하고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이 상부 부분은요, 이것들을 이제 내 지식으로 만들고 압축해 나가는 단계야. 압축해서 내 지식으로 저장하고 풀어쓰다 보면 결국은 이렇게 하나로 모이게 된다. 그래서 끝에는 이렇게 사실 하고 났더니 얼마 안 되게 이렇게 보이게 된다라는 거고요. 마스터 종합반 역시 이런 식의 형태의 강의를 해드리고 있어요. 마스터 종합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도의, 여기 한 요 정도 온다고 봐야 될까요? 요 정도까지의 이론 습득 단계고요. 심화반은 이론을 나머지를 좀 채워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여기까지 올리는 단계다. 그 다음에 실전반이나 여러분이 나중에 학원에서 배우게 될 모의고사반, 이런 것들은 또 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는 거고요. 많은 학원들이 하는 방식이 이 그물망형인데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일단 이렇게 전체 범위가 있다면 큰 그물로 큰 물고기만 잡아. 그 다음에는 작은 물고기를 작은 망으로 또 잡아. 이렇게. 더 작은 망으로 또 잡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보기엔 그럴듯해 보이는데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요, 큰 망으로 잡는다 그래서 쉬운 거부터 가르쳐줘요. 쉬운 거 큰 망이야. 그럼 얘네들은 처음부터 공부했으니까 계속 반복돼요. 근데 교재들도 달라지고 과정마다 달라지고 이런 학원 과정에서는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쉬운 건 계속해요. 어려운 건 교재에 없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있어도 마지막 단계에서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근데 시험에 나오는 빈출이라는 게요, 쉽다고 빈출이 아니에요. 어렵다고 또 자주 안 나오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또 어려운 건요, 오히려 이게 많이 반복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지막 단계에서 배우니까 거의 몇 번 복습하지도 못해 본다는 거죠. 그래서 마스터 종합반의 특징은 각 단원에 필요한 문제들을 첫 단계부터 끝까지 쭉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의 공부 방법이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부 단계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불확실성을 벗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단계를 정리했어요. 1단계가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요 단계입니다.
또 만약에 이런 분도 있을까요? 제가 이걸 굉장히 필요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서의 종합반을 듣는 분도 계시겠죠. 뭘 해야 되느냐? 1단계에서 우리가 기출분석을 단원 개요에서 하는 그 내용으로 보셔야 되겠고, 수강을 해요. 수강을 한 다음에 복습을 하면서 내가 내용을 이해하고 그거를 필기 노트에다가 조금 더 내용을 추가하면서 정리를 해요. 그런 다음에 논리 구조를 파악하고 그리고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론을 압축 정리를 하는 거야. 이게 서브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서브노트를 만들고 또 필기노트를 서브노트를 새로 만들기에 부담된다면 필기노트에다가 보완하면서 만들어 놓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대신에 이제 필기노트에 이런 압축 정리할 수 있는 공란들을 많이 두셔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하고 또 필요한 부분 공식이나 두문법 같은 거에 암기장을 만드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스터 종합반을 다 듣고 나면요. 정리된 자료는 무진장 많은데 하나도 몰라요. 조금 한두 번 솔직히 외웠어도 하나도 몰라요.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서브노트를 만들고 있었는데 이런 강의가 없어서 서브노트 만들 때 마음고생이 되게 심했어요. 제가 알잖아요. 일자 무식이다. 이 정리한 거는 엄청 쌓여가고 있는데 일자 무식인데요. 그 다음에 그 서브노트를 가지고 이제 복습을 하면서 그러면서 학원 가서 시험을 보고 막 이러면서 성적이 팍팍팍팍 오르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거의 정리하는데 한 6, 7개월 걸렸고요. 저는 1, 2개월 만에 성적이 확 올랐어요. 그렇게 이제 됐었는데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단계다라는 거예요. 이 단계에 많은 분들이 장수생이 되는 이유가 이 부분에 진도가 나가기 급급해갖고 충실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충실해야 되는데 충실하지 못한 것 때문에 계속 오랫동안 다시 반복하고 다시 반복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생기는 거니까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단계에는 심화반과 실전반을 들으면서 내가 정리한 내용에 압축해서 머리에 넣는 과정, 그리고 추가적인 이론의 확장, 약간의 최신 이슈나 또는 개정된 법령 같은 거를 또 이론을 확장해서 더 알아나가는 과정. 그 다음에 이제 4단계에서는요, 이걸 풀어 쓰는 거예요. 그죠? 외웠으니까 이제 풀어 써야 되잖아. 평가 시험을 보면서 풀어 쓰고, 그러면서 시험을 반복 응시를 하기 전에 총정리를 하고 시험을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시험 떨어지면 다시 총정리하고 시험을 보고, 또 그때 풀어 쓰기에 대한 체득 과정도 계속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4단계가 좀 길겠죠. 3, 4단계가 이게 충실이 돼 있지 않다면 2단계가 굉장히 길어지는데요. 문제는 이게 충실하지 않아서 이걸 보완해야 되는데 계속 이것만 무한정 반복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되게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한 지 3년 되는데 무슨 종합반을 들어? 그런 이론 수업 뭐하러 들어? 그러는데 사실 들어보면 모르는 거 태반입니다. 찔리는 거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2단계에 있지만 2단계가 아니라 제가 이제 5단계는 한 55점 정도, 평균 55점 정도 나올 때를 얘기하는 건데 이 정도 나오는 그 엄청난 실력이 됐을 때는 마스터 종합반으로 다시 한번 이론을 재정립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총정리한 다음에 시험을 응시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한지 이따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단계부터 2단계, 그 다음에 3단계, 4단계, 5단계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1, 2단계인 분들을 한번 보시면 뭘 해야 되느냐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기출 분석하고 이론 정리해야 된다.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한 여기까지 1, 2단계를 겪을 거야. 그러면 절망의 골짜기에서 겨우 헤어나오기 직전쯤에 종합반이 끝날 겁니다. 그거를 감안하시고 괴로움이 언젠가 오는데 그때 괴로워하지 말고 누구나 그런 거니까 나도 재미를 갖고 접근하고 꾸준히, 지금은 기억이 안 나지만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결국 합격할 거다라는 확신을 갖고 반복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다이아몬드의 요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 단계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거를 이런 식으로 알 수 있겠어요. 그죠? 첫 술에 어떻게 배부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2단계에 있는 과정이니까 2단계에 맞는 수준으로만 공부하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전범위에 대해서 강의를 충실하게 수강하시고요. 그 다음에 복습으로 충분한 이해와 정리가 필수다. 그래서 종합반 수강하시고 단원별 기출 분석을 꼭 보시고 그것들을 반영해서 공부를 해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로 우리가 기술사 마스터 종합반에서 계속 해야 될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백을 많이 돌아, 필기노트에. 그래야지 서브노트 새로 만드는 일이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니까 뭐 계정 변경이나 최신 이슈,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복습하면서 책을 보면서 조금 부연 설명을 써야 될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넣는다는 거죠. 필기노트가 여러분들 아마 종합반 들을 때 이 강의 샘플 들었더니 내 스타일이야 하고 수강을 하신 분들 많을 텐데, 맞아요. 그거는 스타일인데 필기 판서는요, 여러분 스타일이 아니라 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보다 제가 사실 솔직히 지금은 소방기술사 지식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더 압축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봐갖고는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말로 설명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수업 시간에. 그런 거 캐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타일로 만들어서 다시 정리해야 돼. 말까지 좀 보완해서 내가 모르는 부분들은 좀 부연 설명을 더 써서 정리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게 필기노트 정리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기출문제나 또는 예상문제들, 뭐 교재에 있는 내용이 사실 다 기출문제입니다. 거의 다. 90% 이상, 95% 이상 기출문제고요. 나머지는 다 예상문제예요. 그래서 마스터 교재가 두껍고 뭐 강의가 뭐 양이 많다 그러지만 불필요한 내용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제가 이거 단원 개요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릴 텐데, 답안의 그 유형별 답안 작성 양식에 맞춰서 정리해 나가시는데, 답안 그대로 내용 다 쓰면 안 돼요. 그럼 필기노트 부연 설명한 것도 있는데 또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논리구조와 키워드 위주로 해서 뼈대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 속의 내용들은 내가 언제든 이렇게 공부할 때 충실히 부연 설명을 보면서 공부했던 걸 가지고 풀어낼 수 있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른 책으로, 다른 종이에 만들어도 되겠고, 필기노트가 있으면 필기노트 뒷면에다가 요약 정리를 해놓는 것도 방법이에요. 뭐 그렇게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따로따로 보고 싶다 그러면 뒷면에 하시기보다 다른 종이에 하시는 게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사실 요 단계, 1단계에서 첫 수강이 끝나면서 이걸 하시는 거예요. 이걸 하시면서 요거까지 하신다라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걸 하면서, 요걸 해나가는 과정에서 한 번 듣고 나서 제가 3배수까지 들을 수 있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이해가 안 되거나 뭐라 그랬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부분 위주로 다시 들으면서 이거를 부연 설명을 넣으면서 정리를 완벽하게 해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를 키워드들은 만들어 나가는데, 이건 언제 만드느냐? 심화반 단계에서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종합반 마무리 단계에서 한번 다 수강 끝난 다음에 한 달 정도 복습하면서 그때 만들어 나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서브노트는, 요거는 수업 듣는 과정마다 해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심화반 들을 때 3단계에서는 압축 저장 암기를 해서 답안 내용이 풍부해질 수 있게 꼼꼼하게 반복 암기를 해야 되겠고요. 그때는 여러 번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외워지지 않아요. 아무리 수강을 해도 외워지지 않아요. 써봐. 아무 생각도 없이 써봐. 그대로. 필사한다 그러죠. 그것도 소용없어요. 몇 회독한다 그러죠. 그냥 읽어. 이런 걸로는 외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밴드에 보면 유튜브에 나와 있는 어떤 의대생이 한 암기 비법을 올려놓은 영상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보시고, 그 외에도 유튜브에 보면 암기 비법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참고해서 암기 방법을 모르신다면 암기를 하는 방법을 좀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화반을 들을 때 이렇게 암기를 해나가는데, 그러면서 이론도 확장해 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그 단원 분석 시간에 각 단원별로 기본서들을 이제 제시해 드리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발췌독을 해 나가면서 필요한 부분들만 정리해 나가고, 최신 이슈들을 밴드에도 올려드리고, 또 이런 각종 소방학회 논문이라든지 소방방재신문 같은 거를 보면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스터 심화반의 핵심은요, 이론의 총정리도 있지만 사실 그거보다 이 종합반 때 배웠던 내용의 암기를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평가 시험으로 계속 확인을 해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점검하는 게 핵심 포인트다. 이론 수업은 종합반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내가 외우는 걸 올바로 외우고 있나, 진짜 논술 시험에 쓸 수 있을 만큼
그런 방식에 알맞게 외우고 있나 이런 걸 점검하는 과정이 심화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심화반에서 계속 하는 거죠. 풀어쓰기 연습을 한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아까도 나왔었는데 체득이라 그랬어요. 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몸으로 받아들인다는 거니까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체득이라는 건. 우리 자전거 탈 줄 알면 자전거, 뭐 운전이다 그러면 몇 년 안 했다고 못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체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실제적으로 시험을 봐봐야 되고 막 그 내용이 빈약할 때는 그게 풍부해질 수 있게 뭐 그림도 그리고 뭐 설명을 좀 친절하게 자세히 묘사하고 뭐 비교표도 만들고 막 이러는 연습을 해보는 거라는 거죠. 그 체득의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평가 시험을 내가 오픈북으로 봐. 뭐 시험 감독관이 없다고. 그러면 이건 안 보는 이만 못합니다. 그냥 할 필요가 없어요. 평가 시험 오픈북으로 하려면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또 내가 쓴 답안에 첨삭을 막 저희 마스터 심화반에 첨삭을 해드리는데 이런 첨삭한 내 답안을 뭐 너무 중의형이고 그거대로 계속 가겠다 하시면 안 돼요. 왜냐? 못 썼잖아요. 못 썼기 때문에 사실 의미가 없어요. 필요한 건 점점 내가 계속 그걸 개선해 나가면 점점 좋은 답안이 될 거고 결국 합격할 수 있는 고득점 답안. 제가 초반에 그 얘기했죠? 합격할 수 있는 답안 수준의 차이가 있다라는 말을 드렸죠? 그 답안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게 계속 나아질 텐데 처음에 썼던 이 답안을 고수하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고득점 답안을 보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총정리도 얘기 드렸는데 총정리라는 게 뭐냐? 총정리는 이렇게 풀어쓰기 써보기가 아니에요. 평가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요. 문제별로 사고하는 연습을 하는 거야. 목차를 보면 예를 들어 목차를 보면서 이 내용은 요거 개요엔 이런 내용을 쓰고 그 다음에 물어본 게 이거니까 요거랑 요거랑 요거를 쓰는데 그거 안에는 이런 논리로 되어 있지 막 이러면서 생각해가는 과정을 연습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정리를 시험 전에 점점 실력이 늘어가면 한 번도 못 돌리던 걸 뭐 전체 범위를 2번, 3번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해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런 총정리 과정에서 내가 잊어버렸던 놓친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화반 과정을 통해서 풀어쓰기 연습을 하신 다음에 그래서 체득을 시킨 다음에 막판 총정리는 목차를 보면서 연상을 해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단계인데요. 그 이론을 재정립하고 총정리를 해나간다는 거죠. 아무리 총정리를 해도 이거 하고 이거 해도 맨날 나 55점 나왔다가 또 어떤 때는 또 45점도 나와. 그랬다가 또 한 52점 나오다가 이번에 아깝게 떨어졌어. 58점 나왔는데 다음엔 또 42점이네.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 내 이론이 충실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충실하게 정리된 거에서는 점수가 많이 나올 때는 이렇게도 나왔다가 안 될 때는 이렇게도 널뛰기 하듯이 나온다는 거죠. 그건 뭐가 문제냐? 그 초보 단계에서 우리가 마스터 종합반을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꼼꼼하고 상세하게 공부하려고 그랬어도 내 실력이 초보인데 이때 수강해서 노트 정리한 게 얼마나 정확하겠어요. 이게 놓친 게 되게 많을 거라는 거죠. 놓친 것도 있고 또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다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기사에서 어떤 학생이요. 수학 성적이 고등학교 3학년인데 수학이 3등급 정도 나왔어요. 1학기 때. 3학년 1학기 때. 근데 여름방학이 지나더니 3학년 2학기부터 수학이 1등급이 나왔대요. 근데 이럴 때 너 뭐 했니? 이게 이제 나와 있는 거야. 뭐냐면 놀랍게도 중학교 수학을 공부했대요. 수학 교과서 보면서 중학교 때 수학 부분을 다시 공부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때 배워서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들을 내가 잘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초보 단계에서 하다 보니까 표현이 이건 완전 잘못된 거야. 나중에 다른 단원도 공부해 보면. 그런데 그렇게 좀 쉽게 외우려고 내가 좀 표현을 좀 줄였는데 그 내용이 완전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다져나가고 놓친 문제들도 다시 다져나간다는 거죠. 중학교 수학 다시 봐도요. 모르던 거 되게 많아요. 특히 뭐 도형 같은 거 보면 우리도 이런 거 있었지. 근데 실생활에 안 쓰다 보니까 모르는 거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제가 종합반을 꼭 다시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꼭 다시 들으세요. 지금 시작 단계이신 분들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다시 나중에 55점 정도에서 좀 왔다 갔다 할 때는 마지막에 오히려 이론 기본 과정으로 이론을 완벽하게 소화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총정리는 시험 2개월 전부터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고하는 연습이다 이랬습니다. 여러 번 이제 같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종합반을 재수강하면서 모의고사반을 다니시든 아니면 스터디 그룹을 그때는 하시는 것도 좋아요. 초보 단계 때 스터디 그룹 하면 술만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고득점이 나왔을 땐 이제는 좀 경쟁을 하는 것도 좋잖아요. 그래서 고득점 단계 분들끼리 모여서 스터디 그룹 하는 것도 아주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뭐 정리하자면 후반부에서는 결국 평가시험 연습은 합격 목표 시험의 6개월 전부터는 반드시 평가시험을 통해서 풀어쓰기 연습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총정리, 목차를 보면서 하는 거는 합격하려는 시험 2, 3개월 전부터 여러 번 반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쓸 필요는 없어요. 머릿속으로 계속 연상하는 거야. 왜? 체득으로, 몸으로 체득하면서 얻어지면서 쓰는 건 다 할 수 있게 이때 했으니까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해야 될 범위 보면요. 틀린 내용이 없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압축해서 머릿속에 이제 넣어둬야 되잖아요. 그게 해야 될 문제 범위입니다. 그럼 뭐가 있냐? 필수적인 문제는요. 마스터 교재에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이론 정리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다 기출이에요. 마스터 교재 두꺼워 보이지만 다 기출이에요. 다른 책들 얇은 건요. 기출이 빠져 있는 게 많은 거예요. 그 기출과 또 사실 이슈들도 조금 더 넣어놨죠.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 이슈들이 실제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기출문제 프리즘, 마스터 교재에서 실전적으로 실제 시험에서 쓸 수 있는 분량으로 만든 거예요. 이건. 다른 학원들 교재들 보면 이거 어떻게 다 씁니까? 뭐 10점짜리 문제인데 답안지 한 페이지가 아니라 막 서너 페이지 돼. 교재 한 페이지는요. 책 한 페이지는 실제로 기술사 답안지 쓰면 한 2페이지 됩니다. 그러니까 분량이 저는 이걸 실제에 맞게 했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추가적으로 최근 기출 문제들 반드시 봐야 되겠고 최신 이슈들을 제가 밴드에 많이 올려드리거든요. 우리 수강생용 네이버 밴드가 있어요. 거기 올려드리니까 그런 거 좀 참고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는 타수험서에만 있는 거 있어. 뭐 우리 소방기술사 특론 있죠? 마스터 책과 같이 이제 어울려서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거기에만 있는 내용들 있죠. 마스터에 없는 거. 마스터에 있는 거는 특론 안 보셔도 되는데 거기에 있는 부분들은 특론을 좀 갖고 와서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공부해야 될 시간은요. 제가 여기 써놨죠. 아까 1000시간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학습 능률과 집중도에 따라서 합격까지 필요한 시간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능동적으로 공부를 해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근데 우리가요.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좀 시간이 많이 됐지만 제가 하나 중요한 말을 해드릴게요. 이게 이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합격까지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합격을 오늘부터 1년 내에 꼭 합격해야 되나요? 안 그러면은 안 되나요? 그건 아니죠. 합격까지의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이들 착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럼 뭐가 정해져 있냐면 합격할 수 있는 답안 수준은 정해져 있죠. 한계치가 있죠. 이 정도 이상이 돼야 답안 수준이 이 정도 돼야 합격해요. 그리고 그거를 작성하는 시간도 100분이라고 제한돼 있죠. 이건 제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제한돼 있는 거야? 시간은 안 정해져 있고 공부하는 시간은. 내가 잘 써야 되는 수준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정에서 아까 5개 단계를 얘기했는데 각 과정을 빨리빨리 진도 나가는 게 우선일까요? 아니면 이거에 충실함이 우선일까요? 생각을 해보시면. 이거겠죠, 당연히? 근데 우리는 많이들 있습니다. 진도가 안 나가서, 진도가 늦어서 지금 수강만 하고 있어요. 복습은 안 해요. 이런 말들 진짜 많이 하시는데 그건 공부도 아니고 사실 헛공부도 아니고 공부가 아닙니다. 내가 충실하게 공부하는 거는 내가 한 30%의 시간의 인풋 시간을 가지고 나머지 이제 외우고 정리하고 또 뭐 풀어쓰고 이러는 과정이 70%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충실하게 내 복습을 내 공부를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0시간 투자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요. 요 저녁 공부 시간과 휴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퇴근 시간이란 건 지하철 타고 가거나 버스 타고 가는 시간인데 그때 강의를 들어. 그럼 필기할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출퇴근 시간에 왜 수강을 해요? 출퇴근 시간에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공부는요. 논리구조 파악이에요. 논리구조 파악. 그러니까 내 노트를 보면서 논리구조를 뽑아내는 수강한 노트를 보면서 논리구조를 파악하는 거를 이때 할 수 있습니다. 엉뚱하게 필기해야 될 내용을 뭐 진도 나가기 급한 거야. 결국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에 수강을 한다는 건 필기도 못 하잖아. 놓치는 부분도 많잖아. 그러면서 이걸 왜 출퇴근 시간에 듣냐 이거죠. 이건 때우기식밖에 안 된다라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충실하게 공부해 나가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마스터 심화반을 이제 한 두세 번 수강하셔야 되는데 그때 한 번 들을 때마다 1000시간 정도씩 투자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시험까지 잘 볼 수 있으면 시험을 보시고요. 좀 시험이 부담되시면 심화반 들을 때는 첫 번째에는 1000시간을 투자하면서 이 이론을 저장하는 데 집중하고요. 그 다음번에 들을 때 풀어쓰기 연습을 하면서 또 계속 또 반복해서 암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결론인데요. 기술사 시험은요. 고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시처럼 완벽하게 요구하지도 않아요. 박사학위 과정도 아니에요. 박사학위 과정이라는 건 외울 게 없잖아. 그냥 많이 보고 자료 참고해서 정리하면 돼요. 아니다. 완벽하게 외우지도 않아도 되지만 그렇다고 암기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내가 단 시험 성격에 맞게 충실한 내용 이해를 한 다음에 그거를 압축 정리를 해서 그죠? 압축 정리를 하려면 좀 자세히 알고 있어야 압축 정리한 거 봐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머릿속에 반복 암기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풀어쓰기 연습을 하고 마지막에는 그 풀어쓰기 연습했던 이 전체를 목차만 보고도 떠올릴 수 있게 계속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이 마스터 종합반을 선택한 건 아주 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과정을 완벽하게 해주는 할 수 있게 여러분이 노력만 한다면 이걸 할 수 있게 해줘요. 다른 이론 과정들은 이빨이 너무 많이 빠졌고요. 부정확한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이걸 선택한 건 잘하신 거고요. 또 하나는 교재가 심화반에 가도 교재가 바뀌지 않아요. 이 내용 충분하다는 거죠. 기술사 시험에 이 내용 충분해. 마스터 두껍다 그러지만 마스터 2권 이렇게 두꺼운 거 보는 게 나아요? 아니면 자, 요 얇은데 요 세트 하나 보고요. B 세트 하나 또 봐. 또 C 세트 봐. 이건 좀 얇아. 이거 다 합치면 이게 더 두껍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더 나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계속 일관적인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관된 논리 구조라는 거죠. 일관된 논리 구조로 끝까지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마스터 강좌로 공부하시는 건 아주 잘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트 필기 수강 집중해서 하시고 노트 필기 충실히 하시고 반복을 통해서 1, 2단계를 충실하게 통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저는 이걸 충실하게 통과했더니 3, 4단계가 3, 4개월 만에 끝나더라고요. 물론 저는 전업으로 공부해서 하루에 10시간도 넘게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뭐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4시간씩 공부해도 결국은 시간 문제다라는 거예요. 충실하게 1, 2단계를 통과하면 결국 누적되는 반복의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충실한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꾸준하게 희망을 갖고 확신을 갖고 집중력을 갖고 굳은 의지로 공부를 하셔서 꼭 합격하실 수 있는 이 수험 과정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마스터 종합반을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어떤 식으로 주간 계획을 세워서 공부하고 뭐 이래야 되는지 간략하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